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았어요. 사실 우리가 CPI만 놓고 봤을 때는 연준이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매파적이진 않겠지 했는데 또 예상을 넘어섰네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도 목표 금리가 5.1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목표 금리가 5.1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지금 4.5니까 5.1 사이에 한 75bp 정도 금리 인상의 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bp씩 3번 정도 아니면 50bp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올렸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룸이 열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5% 5% 성장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업률을 4.6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에 규칙가 주목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5% 성장하는 게 성장하는 걸까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거죠. 기자도 이 부분은 그럼 미국이 내년에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얼버무리는 듯한 그런 얘기죠. 어쨌든 얼버무렸다기보다는 수치만 놓고 본다면 0.5%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업률은 지금보다 무려 1%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기는 성장하지 않는데 실업률을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데 있어요. 물가와 실업률은 양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시 그 경제학 교과서를 끌고 가서 필립스 곡선을 얘기하는데요. 필립스 곡선은 그겁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이론인데 지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실업률을 느슨하게 가겠다라는 거고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건 뭐죠?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덜 올리는 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극도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그 최종금리에 대한 수치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0.75냐 0.5냐보다는 내년에 그 금리 상승된 모습 때문에 오늘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또 무엇을 봐야 될지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오늘 또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보로노이를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뚫는 창이라는 제목의 저분자 화합물 신약 개발사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로노이를 잘 안 들어봤어요. 뭐 잘 안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셨죠? 보로노이 상장된 지 얼마 안 회사입니까? 된다는 회사고요. 2022년에 상장됐으니까 네. 올해 이제 상장이 된 회사죠.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제약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시밀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데 이거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화학물에 대한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밀러 대신 이제 제네릭을 쓴다라든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항생제 이런 것도 다 화합 물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그다음에 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약들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이 되는 거죠. 화학 물질에 대한 것들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높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장 이전에 이미 4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 5건의 그 기술 수출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게 과거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얀센이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본 것들이 다 이제 신약을 개발했었지만 지금 물론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수많은 지금 뭐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든지 중국 업체들이 약을 개발해내면 이거 괜찮다 싶으면 기술을 이전받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약이 좋으면 우리가 이제 임상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대주고 이걸 가지고 해서 만약에 되면 우리랑 나눠 갖자라는 식이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 기술 이전을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혼자 2상, 3상까지 간다는 것은 글로벌 제약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들이 보기에 별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제약사들이 2상, 3상까지 간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볼 때는 확률이 지극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같은 유한양이나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 이전 안 하고 우리가 혼자 독식할 거야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조그만 업체들이 기술 이전 못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역설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들은 특히 이제 5건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그 기술 이전했다는 거예요. 전임상은 뭐냐면 우리 인체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동물 실험을 했는데도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본다면 높은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새내기주라고 해서 차트를 보니까 오늘 14%가량 급등을 하면서 상장 첫날 기록했던 시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장 초반에 특히 상장 초반에는 주목을 받다가 쭉 밀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온 상황에서 보니 숫자로 말한다라고 리포트에 적혀 있어요.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숫자로 말하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실적에 대한 숫자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성을 하려면 이런 업체들은 몇 가지를 개발하고 있어야 될까요? 뭐 기술 개발 그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정연 아나운서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책을 몇 권을 읽었습니까? 수십 권, 수백 권을 읽었잖아요. 그런 본인이 걸로 알 하죠. 겁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연간 화합물 실험 데이터 수가 55만 건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신물질 합성 개수만 연간 4,000개 이상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80개 그러니까 연구원이 지금 80명 있거든요. 매주 한 개씩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그 합성 화합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합성을 하게 되면 수율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녹차잎에서 감기약을 뽑아낸다. 이거는 쉬울 수 있죠. 예를 들자라면. 근데 이제 녹차잎과 무슨 나뭇잎에서 뽑아서 합성해서 감기약을 만든다?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동물 실험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약 18,000여 마리의 그 실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된다라면 그리고 연간 최대 2,000세트의 실험이 각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일단 이 보로노이가 얼마만큼의 총알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죠. 총알 마련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로노이. 이런 면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으로도 봤을 때는 기관 쪽에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리포트 또 두껍거든요. 예. 뭘 봐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로. EPG까지만 넘어가죠, 오늘은.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임상과 실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이 리포트 한국시장 리포트인데요. 이걸 좀 구해서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데 저희는 시간상 이 페이지에 있는 기술 수출과 파이프라인 현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암과 관련된 물질들이에요. 중간에 보면 적용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비소폐암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방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시밀러보다는 정확하게 그 암세포를 공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쪽이 잘 나간다라고 보고 여기에 보면 일단은 지금 5개까지는 계약 규모가 나와 있고 나머지 뒤에 5개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 논의 중에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개발 단계를 보게 된다라면 임상 1상, 전임상, 후보 물질 도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가는 쪽이 눈 감고 사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도 이걸 봤을 때 이거 가능성 있다라고 보니까 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대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브루노이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브루노이였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 좀 눈여겨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브루노이 같은 경우 저도 솔직히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굉장히 앞으로 저는 지속해서 지켜볼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숫자로 말하는 우수한 기술력이라는 한 줄 평을 답평으로 드렸습니다. 브루노이 한번 챙겨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는 흥국 F&B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테일러 푸른 딥 워터 중국 간다. 여기서 이제 푸른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푸른이 뭐죠? 푸른 모르세요? 네.
포도처럼 생긴 건데 아, 예. 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이게 계시네요. 예. 변비에 좋아요. 예. 네.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케이. 이 푸른 관련한 제품들이 올리브영에 가면은 한켠에 이렇게 쫙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야, 어떤 장점이 돋보이는지 흥국 F&B하고 제목에 딱 테일러 푸른 디버터라는 거 하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 F&B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이디야 커피, 그다음에 던킨 도너츠 같은 데 갔을 때 커피 말고 병에 들어가 있는 과즙 음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드셔보신 적 기억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친구들이랑 갔는데 나 별로 커피가 안 마시고 싶으면 그냥 스타벅스 그 오른쪽 칸에 있는 나 그냥 병음료 하나 마실래. 여러분들이 드셨던 것이 흥국 F&B가 만든 과즙 음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ODM으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샀는데 뚜껑을 보니까 이건 한국콜마에서 만들었더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디야라든지 스타벅스에서 과즙 음료를 마셨는데 그거는 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흥국 F&B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식음료 원료 상품들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즙 음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슈퍼에서 사 먹는 주스 같은 경우 가열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소위 비타민이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들은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초고압 공정을 통해서 지금 첨가제와 보존제를 넣지 않고 과즙을 짜서 그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잘 가는 그런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이제 누적 매출이 높은 고객사로 스타벅스, 이디야, 던킨, 이마트, 투썸 이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웬만한 그 커피숍에는 다 들어가고 있고요. 제품 비중을 보면 과일 농축액이 47%, 아까 얘기한 그 변비와 관련된 것들이 한 15%,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전반적인 이제 매출 구성도는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흥국 F&B는 그럼 주로 국내, 해외 어느 쪽에서의 매출이 더 눈에 띄는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일러 팜스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료를 제대로 공급받기 위한 건데,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얘기하는 과일이 캘리포니아산 과일이 못 들어왔는데 칠레산 과일로 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한테 익숙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과일이기 때문에 수급 이슈는 해결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에 이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진출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 진출이 좀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테일러팜스의 디버터 제품이 중국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중국 여심을 충분히 자극할 것으로 보고 이게 아무래도 변비라고 한다면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게 좀 높은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존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캘리포니아산 푸른 원물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었는데 하지만 칠레산 푸른으로 공급처 다변화를 진행하면서 일단 수급 이슈는 지금 해결한 상황입니다. 이 흥국 F&B를 오랜만에 본다면 투자 포인트로 리포트에서 뭘 또 챙겨봐야 될까요? 우리가 3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이 농축 과즙 음료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커피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저 두 표를 여러분들이 왼쪽 표와 오른쪽 표를 비교해 보신다라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분기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누적을 합치면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가 2021년에 대략 한 9% 정도였어요. 근데 2022년 2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18%까지 올라왔다. 지금 14%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대비해서는 50% 이상 영업이익률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 매출을 세 개 다 합치면 2021년보다 영업이익도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왼쪽 두 개는 연간이고요. 오른쪽 세 개는 분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세 개를 다 합치면 왼쪽에 있는 두 번째보다 막대 그래프가 커지죠. 네. 여기에 영업이익률도 커진다. 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영업이익도 커지고 영업이익률이 커진다? 이거는 뭐 정말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흥국 F&B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에 다른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과즙 음료가 많이 팔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누가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는 흥국 F&B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매장 1개를 하는 거랑 10개를 하는 거랑 영업이익률이 어느 게 높죠? 10개 하는 게 높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규칙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로 입소문이 난 테일러팜스 디버터 제품 매출액이 국내에서 지금 6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매출이 60억 원 이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 시장이 그동안 리오프닝이 안 돼서 여기서 잘 성과를 못 냈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니 중국 시장마저 진출해서 성과를 낸다면 얼마나 더 잘 팔리겠느냐? 이게 바로 SK증권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제는 뭐 저보다 정현 아나운서께서 리포트 정리를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상당히. 같이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예.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분석은 좀 힘들어도 정리 정도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생각하면서 마신다라는 한 줄 평 주셨고요. SK증권에서의 흥국 F&B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